아이루미 성형외과 대표원장 황창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형외과 응급 상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마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성형외과에서의 미용 수술에서 주로 사용하는 마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수면 진정 마취가 있습니다. 수면 마취의 경우에도 정맥 주사를 이용해서 볼루스로만 한 번에 몇 cc 이렇게 한 번에 주는 마취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펌프를 이용해서 컨티뉴어스하게 꾸준히 약이 들어가는 수면 마취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나오는 게 아이메드라는 기계입니다. 이 펌프를 통해서 이제 주입하는 정맥 마취 형태가 있습니다. 보통 눈 수술 같은 경우 중간에 깨우거나 할 때는 한 번에 주고 그 다음에 각성이 되면 깨우는 상황으로 하는 거고, 코 수술 등 좀 깊게 계속 짜야 되는 경우에는 펌프를 쓰게 되면 계속 뭐 2cc, 2cc, 2cc 이렇게 안 줘도 돼서 좋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정맥 주사와 가스를 이용한 진정 마취가 있습니다. 전신 마취 이전과 일반적인 그냥 정맥 마취의 가운데 단계로 LMA 마취라고 합니다. 이 아래쪽에 튜브를 보시면 목에 거는 튜브가 있고 목구멍 안에 기도 쪽까지 가는 튜브가 있어요. 아래쪽은 이제 전신 마취 때 쓰는 튜브고 위쪽에 LMA 마취에 쓰는 튜브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이완제를 쓸 필요가 없고 대신 가스 마취제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맥 마취제 같은 경우에는 기도 확보를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또 진정이 많이 되게 되면 셀프로 숨을 못 쉬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LMA 마취를 거는 것이 상당히 유익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취 중에 응급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약물 알레르기. 마취제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기침이 심해지고 두드러기가 발생한다. 천식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보통 확실히 환자분한테 병력 천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의사 몫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물어보고, 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각 병원마다 체크리스트가 있었고 기왕력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도 물어봅니다. 예전에 마취할 때 이상 없으셨어요? 특이한 약물에 대해서 이상 없으셨어요? 그걸 확인한 후에 마취가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또한 마취를 했다고 해서 그 목구멍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모니터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피부를 봐야 돼요. 두드러기가 생기는지 발적이 생기는지, 주변에서 그냥 서 있는 것만 아니고 어시만 쓰는 게 아니라 항상 봐줘야 된다는 거, 함께 봐줘야 됩니다. 시술 같은 거 할 때 약간 수면할 때 그냥 대충 모니터 달고 하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게 뉴스에 가끔 실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전신 마취 이후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경우 기립성 저혈압으로 싱콥, 손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신 마취 환자들은, 또 아니면 수면 마취라도 오래 수술한 후에 처음으로 일어날 때는 우리 간호사들이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허벅지에 힘 꽉 주고 승합, 혈압을 올리는 그런 동작들이 있어요. 흔히 화장실에서 힘주는 동작이라 하는데 그럼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 동작을 좀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다리 혈관이 풀려있기 때문에 쉽게 저혈압에 빠져 쓰러지면, 특히 윤곽이나 양압받은 사람들 화장실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아무도 안 봐주고 걸어가다가 탁 쓰러져서 부어오르기 시작해요. 피가 나서. 이게 실제로 한 5년 전에 제가 신문기사에서 본 내용입니다. 양악수술 같은 경우에 입원 시 이틀째부터는 약간 정신적으로 좀 망상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걸 선망이라고 합니다. 오래 입원하게 되면 우리가 뭐 피해 망상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망상에 빠질 수 있어요. 그 힘들거든요. 굉장히 숨도 못 쉬고 힘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과의 그런 소통을 통해서 이런 증상들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수술들은, 미용 성형 수술은 눈 수술입니다. 눈 수술에서 대표적인 응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이 찔리게 되면 안쪽 내용물들이 압력에 의해서 계속 삐져나오게 됩니다. 초응급 상황입니다. 응급실에 있는 안과병원으로 이송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 수술에서의 응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혈이 있습니다. 동맥이 여러 개가 뭉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 코피 계속 터지는 분들이 있죠.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인데 거기를 수술을 해놨으니 얼마나 피가 잘 나오겠어요. 특히 이틀이 지났는데도 계속 코가 부어오르고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실에서도 원장한테 노티해야 되겠고, 수술 즉시라도 너무 눈가가 부어오르거나 하는 경우에는 응급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런 보통 사람들보다 너무 많이 부은 케이스에 있어서는 나중에 이게 염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구축과 염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절골 수술 후 1, 2주 후에도 지속적인 눈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눈물관이 닫혀서 그렇습니다. 부으면 당연히 눈물은 밖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눈물관이 압박이 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빨리 재개통에 대해서 관을 꽂아야 돼요. 또 안과에서도 할 수 있고 안성형 로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이식, 지방흡입, 체형수술, 가슴성형에서의 응급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복부흡입을 하는 경우, 배에, 물론 원장이 먼저 보겠지만 배에 흉터가 있거나 큰 수술을 받은 흔적이 있는 환자분에서는 굉장히 각별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유착이 심하면 바로 장천공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수술 후에 환자분이 복통을 호소하고 열이 오르고 이런 불편감을 호소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바로 원장한테 노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방이식의 경우에 응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러나 그 지방이식 이마에 맞은 후에 눈이 시야가 흐려요. 아주 드물지만 눈이 아프고 시야가 흐려요.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마에까지 가는 혈관들이 많이 있어요. 이 혈관에 의해서 이 압력 때문에 잘못해서 뒤로 이렇게 눈혈관으로 이게 주입이 되게 되면 바로 응급으로 필러 녹이는 약을 주면서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 시 멍이 들었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 것, 철저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협조 부탁해야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성형외과라고 뭐 수술하는 과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탁탁탁탁 자료 보고 정보를 딱 하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고 탁 치워버리는 그런 과가 아니에요. 항상 환자들이랑 면밀한 소통을 통해서 큰 사고를 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응급 상황은 환자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